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한 키워드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 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안정적인 빨간불이 양대지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 요인에 주목해야 될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주입니다. 이제 오를 일만 남았을까요? 지수의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 이 측면에서 이야기 들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차 의원님께 첫 번째 2차 전지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어제 막판에 에코프로가 그래도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에 의미가 있을지, 대량으로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도 어제 확인이 됐고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셀부터 크게 흔들리는 쪽 없이 움직인 빨간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리스크 요인은 이젠 제거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지, 어떤 견해로 지금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에코프로 중심으로 올라갔었던 것이 거의 이제 2시 반 이후, 정확히 얘기하면 한 3시 정도였었죠. 어제 이제 그 시간에 무엇이 전달됐었냐면, 미국의 중재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휴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시장의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가장 리바운드가 컸었던 게 바로 2차 전지 소재, 특히 에코프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정도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조금 바닥을 좀 찍은 거 아니야 라는 희망 섞인 부분들 좀 갖긴 했습니다만, 오늘 윗꼬리를 달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그 물음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일단 어제 막판에 땡기고 오늘 오전까지 강했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그것을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죠. 오히려 2시 반 이후에 오늘 빠져버리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직까지 이제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80만 원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시험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LG 화학 리포트가 어제 나온 것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첨단 소재 사업부에 대한 이익 증가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우리가 LG 화학 같은 경우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에코프로는 이미 잠정 실적에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그런데 조금 우리가 별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것을 보면 회사 입장도 별로 자신감이 없었다라고 봐야죠. 그렇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조금 물음표를 좀 보고, 이것이 이번 주 내내 만약에 여기서 유지가 된다, 에코프로가 이번 주 내내 80만 원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저는 새로운 시세 낼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번 주에 이벤트 한다면 테슬라의 실적이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그 중간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면 될까요? 테슬라 실적은 그렇게, 오히려 테슬라 실적 같은 경우는 셀 쪽에 영향을 미치지 소재 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재가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것은 결국 리튬 가격과 연동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리튬 가격과 연동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튬 가격이 조금 자율 반등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아직 반등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장주 이제 흐름을 리튬 가격과 연동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에 대한 이야기 위원님과 들어봤고요. 본부장님과도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2차 전지 소재 상위 목록을 봤더니 리튬 붙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단기적인 시선으로 이 종목까지 오르는 데 의미를 둬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테마 영역에서의 움직임이 시작된다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지, 이쪽은 어떤 시선으로 저희 정리를 하면 될까요? 리튬 관련주들을 트레이딩 하려고 하셨다면 미리 조금 사셨어야 했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8거래일이 될 것 같습니다. 8거래일 동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이제 관련주들의 이제 트레이딩 시점은 저는 신규 매수는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의 이제 상승이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랠리이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현재 위치에서 공략을 한다. 물론 지금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수익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들 기업이 다시 한번 예전에 이 강한 모습을 찾기에는 아직까지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보는 시각들은 지금 굉장히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실적 쇼크로 인해서 결국 이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성장성이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20에서 25%의 이제 성장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눈높이를 낮게 보더라도 하지만 그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10%의 성장밖에 지금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것들이 이제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서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현재 구간에서 80만 원 초반 혹은 100만 원대 안에서의 이 수급에 의한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간적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은 일단 리튬 가격이 어찌되었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4분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심이 살아날 때에는 좀 강력하게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고민은 만약 4분기에도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게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좀 보시는 분들은 여유롭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조바심을 지금 낼수록 굉장히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까지 들려주셨는데요. 본부장님, 저희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항상 에코프로 쪽 보면은 포스코 쪽도 봐서요. 이쪽도 네. 한번 봐주세요. 오늘 포스코 그룹주에 한정된 ETF가 출시된 첫날이라서 수급적인 영향도 살짝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헷갈리거든요. 이 반응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보다 저는 이제부터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더 복잡하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단순히 이제 성장성만 두고 고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철강에 대한 이 실적 베이스가 깔리고 거기에 이제 2차 전지를 덧붙여서 이제 만들어낸 주가인데 여기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성장세가 그래도 이제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에코프로가 내리고 포스코만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천천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올 초에 너무 이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물론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왔죠. 하지만 우리는 또 그것보다 더 높은 위치를 좀 바라보고 있었다가 바로 시세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수급의 꼬임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두 기업 모두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제가 항상 별개라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으나 이 기업을 지금 살까? 그러니까 신규 매수 기준으로 지금 살까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의견 좀 덧대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어떤 포인트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우리가 포스코 관련해서 ETF가 나온 것은 저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 전에 이제 2차 전지 ETF가 나왔을 때 매수보다 매도 쪽에 더 많이 몰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신규로 매수가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포스코 그룹주들로 오롯이 본다라면 저라면 2차 전지 살려면 차라리 2차 전지 ETF를 사지 포스코 ETF를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포스코 ETF를 사느니 포스코 그룹주 중에 하나 종목을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이건 뭐 투자자들마다 선호도가 다릅니다. 포스코 그룹주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ETF라는 것이 결국 하나의 묶음으로써 우리가 분산 투자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스코 그룹 내에서 포스코 ETF가 과연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제 모든 이벤트 드리블이 끝난 상태에서 이전 상장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 김태성 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다 끝난 상태에서 과연 뒤늦게 무슨 퍼포먼스를 보일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단지 이제 상품이 만들어지면 수급이 들어오겠다라는 어떤 도시적인 부분들보다는 과연 나라면 그런 상품을 살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면 거기서 내가 산다라고 한다라면 다른 분들도 물론 이제 뭐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글쎄 나는 나는 이건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2차 전지 ETF를 살 것 같은데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시 시기가 아쉽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봤고요. 저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오전에 비해서 힘이 다소 빠졌다면 여기는 반대입니다. 오후장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본부장님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후장에 강력한 펀치가 나오는 이유,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강력한 시세가 나오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결국 실적 아니겠습니까? 실적 기대.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그 기대치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충족할 수 있는 수치들이 지금 하나씩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섹터들보다 지금 시장의 대내적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 숫자가 있는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조금 더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마 지난주 이 코너에서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두 발의 총알이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정말 잘 쏴줬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좋은 목표치를 우리에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조정 시에 조금은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현재 구간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요. 뭐 HBM이냐 DDR5냐 굉장히 말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결국에 이제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HBM이 성장을 하면 DDR도 지금 같이 성장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차는 있을 뿐 저는 반도체 IT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좀 보시면서 이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또 산업에 대한 좋고 나쁘고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계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좋을까, SK 하이닉스를 사는 것이 좋을까 이제 많이 고민들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올해 하반기는 이러한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장비단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아가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는 건지 본부장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SK 하이닉스 시장에서는 디램 흑자 전환까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약간 무리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럼 이 네. 부분은 과대하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과대하다라기보다 만약에 정말로 DDR 이 쪽에서의 흑자 기조가 숫자로 찍힌다라고 하면 더 올라가야죠. 네, 더 올라가야 될 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숫자가 찍히고 나서 대응에도 저는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의견 정리 받아봤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시세 궁금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SK 하이닉스의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8월 말부터 그리고 9월 초에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신 바 있는데 계속해서 고점을 뚫어내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급하게 오를 때는 좋기는 한데 이때 한번 꼭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괜찮은, 아직도 바라봐도 되는 그 구간일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코너인 프로의 시선에서 어제 제가 이제 출연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납품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태였었죠. 그것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데 이것은 결국 HBM을 만들면 어디에 납품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추가된 부분들이죠. 새로운 듯 새롭지 않은 뉴스이지만 또 새로운 뉴스다라는 거죠.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이 새로운 뉴스에 반응 안 하니까 이 뉴스가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제도 적극 매수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매수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 오히려 이럴 때 사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결국 오늘까지 이제 주가가 이제 뻗는 모습들, 이제 고점을 이제 벗기려고 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제가 추천한 지 오랜 시간이 뭐 한 달이 넘어가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였죠. 다른 주가가 그 조정을 받았던 다른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았던 상황에서 나름대로 힘을 좀 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점을 뚫어주게 된다라면 새로운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른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도 현재로서는 본격적인 시세가 나기 직전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연결고리 지어볼 수 있을지 위원님 궁금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7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된 상황, 특히 오후 들어서 매수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동시에 반도체 투톱도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어서 지수에 베팅하는 그 시선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지수에 베팅하면 삼성전자만 들어와야죠. 삼성전자가 7만 원을 좀 뚫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수에 베팅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지수에 베팅한다라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주도 움직여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그만큼 더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수와는 조금 다른 물론 이제 지수 플러스 알파가 붙은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둘이 비슷하다라면 오히려 하이닉스가 묻어가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끌고 가는 모습이잖아요. 동생이 형을 끌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로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3위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3위 뉴스에 좀 민감한 섹터입니다.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쟁 관련해서 뉴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람회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부장님,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지난 시간에도 한 바 있는데 네. 짧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땐 해주셨거든요. 여전히 길게 보기엔 어려운 섹터에서 빠른 손이 필요한 영역이라 볼지 분류 먼저 해주실까요? 일단은 방산주를 지금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빠르게 봐야 된다라고 했던 쪽은 방산주 안에서도 소형주, 그러니까 빅텍, 스펙코, 퍼스텍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날 때 붙어서 조금 짧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 이제 길게 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조정 시에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지금은 편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왔는데, 일단 어찌되었든 이팔 전쟁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이팔 전쟁,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된 쪽은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이제 그동안에 조금 밀려 있었던 쪽에서는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일단 그러한 뉴스 테마가 없더라도 저는 이 방산 쪽은 실적 혹은 해외 수출 모멘텀을 여전히 지금 높게 가져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만약 나는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주로는 충분히 저는 이 방산 쪽, 그러니까 소형주 쪽보다는 중대형 쪽 기업들, 방금 말씀드렸던 LIG 넥슨과 같은 기업들을 지금 위치에서 천천히 이제 사 모아 가신 것도 이 계좌를 한번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저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의 이슈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는 기업은 없다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 섹터에 관심몰이는 지금 된 상황이니, 여기에 수출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또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외발 수주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문득 생각이 나는 게, 현대로템과 같은 경우는 앞서서 폴란드 2차 계약이 지연되면서 주가가 크게 못 움직였잖아요. 네. 폴란드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러니까 국방력의 힘을 키우자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정권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쪽으로 이동을 좀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줄줄이 폴란드에 대한 수주 모멘텀 가졌던 쪽에서 브레이크가 크게 걸리는 건 아닌지도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이슈라고 한다면 아마 현대로템이라든지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지금 가격적으로 더 조정이 나왔어야 됐던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 지지 구간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현대로템이 그러한 노이즈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중동 쪽에 좀 매출 기록들이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천군과 같은, 요새 계속 이제 유도 요격 미사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일 텐데, 그들과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기업은 뭐 LIG 넥슨 이쪽을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제 방산주들이 작년 그리고 올 초에 굉장히 좀 빠른 모습을 보였지만 길게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보다는 해외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저는 길게 보십사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위원님과도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방산주, 오늘 특히 오전장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소화되면서 출렁거림의 범위도 커서요. 지금 상황까지 이어졌을 때 어떤 포인트로 만약에 접근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될지, 그리고 굳이 투자 매력도가 접근할 만큼 있는지도 함께 들려주세요. 매력도는 좀 상당히 지금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봐요. 일단 지금 뭐 미국이 확산을 조금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 보이죠? 국무장관이 지금 두 차례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오늘도 여러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뉴스, 긍정적인 뉴스가 다 혼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로 저도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묵직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폴란드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봐야 되고, 폴란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권보다도 폴란드는 지금 무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 수출 금융이 뚫어줘야 되거든요. 수출 금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은 좀 폴란드에 대한 노이즈가 있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전쟁 소리만 들리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 소리만 들리면 움직이는 종목들로 구분해야 된다. 이것도 김태성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거고, 이런 것들은 뭐 트레이딩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그 브레이크가 어느 순간에 걸린다고 해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확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이게 전쟁이라는 게 갑자기 또 도화선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역사를 바꾼 것은 정말 단 한 발의 총성의 역사를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지만 지금까지 기조는 더 이상의 확산, 그러니까 이제 국지전으로 끝날 가능성은 지금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라는 국면은 시간이 갈수록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확산이 된다라면 그때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확산이 된다라면 전쟁 관련주들이 다시 들썩일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테마 영역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움직일 것이고 유가가 움직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지금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방산 관련주들을 본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는 조금 거리를 좀 둬야 될 시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방산주가 아니다 두 분 모두 나눠서 묵직하게 볼 쪽, 가볍게 볼 쪽, 선을 긋고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추가적인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키워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2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랜만에 정말 움직이는 쪽 로봇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뭐 크게 흔들림은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미래의 성장성,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몰리는 초입일까요? 위원님과 이어가도록 할게요. 같이 묶어서 일단 신성장 동력이라고 봤을 때는 투자금이 이쪽으로 갈 만큼 좀 여유가 살짝은 있어졌을지 아니면 좀 더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모든 것들이 이제 한 차례 조금 조정을 좀 받았죠. 저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10%대까지 올라가다 6%대까지 이제 꼬리를 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상승한 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저께 올랐던 그러니까 오늘이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요런 정도의 반등을 줬었거든요.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목요일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로봇주들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실적이죠. 그전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과의 협업,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올 한 해 내내 이제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벌써 퍼포먼스를 보일 지가 꽤 한 7, 8개월 정도 되죠.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 끝났고 그러면 결국 기다릴 수 있는 건 뭐죠? 여기서 어떤 협동 로봇이 나온다? 아니면 뭐 인공지능 로봇이 나온다? 이 부분 갖고 이제 주가를 과거처럼 끌어올릴 만한 동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들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실적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오히려 있어요. 오히려 소외주 영역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일단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딥로이드 같은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강했다 다 좀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아침만 하더라도 아침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는 180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개장 때 얘기했었던 얘기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또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확 바뀌고 있다. 그만큼 이게 이제 아침에 제가 약하다 그러는 걸 오후에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강하다, 개장 때 강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벌써 오후 2시 구간 되니까 약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뒷심이 부족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뒷심이 강한 건 진짜 강한 거고요. 뒷심이 약한 것은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러면은 오전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오후장 마감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로봇과 자율주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자율주행에 조금 더 그런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자율주행 쪽의 시세는 그럼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장에서 특별히 시동에 걸린 이유가 뭘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로봇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같은 의견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목요일 일정이 있긴 한데 이런 일정이라고 봐야 될지 배경이 딱 찝히나요? 일단 이 9월 수출 데이터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기대 한 쪽이 있고 기대 안 한 쪽이 있는데 일단 기대 안 한 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피크아웃 우려감이 있는 이 자동차 쪽이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벤트도 좀 있고 그러하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지 계속해서 이제 이 시장의 생태계는 조금은 더 커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로봇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봇은 조금 특수성이라는 것이 저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이슈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갖고 있었던 이 흥행성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접목이 되다 보니 그들이 보여줘야 할 퍼포먼스를 조금은 이제 오버해서
좀 미리 좀 땡겨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만약 관심 있게 보실 거라면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이 로봇주들보다는 이 자율주행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로봇주들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벤트들이 이제는 저는 마무리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보여줘야 될 부분은 결국 그 주가에 맞는 어울리는 실적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궁금한 게 실적에서 뭐 드라마틱한 흑자 전환이 나오긴 힘든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나마 실적까지 보유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매출이 그나마 늘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적자를 줄였는지 여기에는 포커스를 맞출만 할까요? 충분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산업 구성 요소 중에 스마트 팩토리 쪽,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장 자동화라든지 물류 자동화 이쪽의 비중이 많은 쪽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안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까지 담아봤고요. 마지막 1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공개할게요. 부양책에 거는 기대, 어제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 주목할 만한 섹터는 어디 있을까요?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 뭐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도 전부터 하긴 했고요. 뭐 게임, 중국 연결고리가 강하진 않지만 일단 크게 돈을 쓴다라는 측면에서 묶어봤습니다. 중국발 모멘텀 부각되는 가운데 돈이 풀린다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쪽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내수 관련주고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죠. QOQ가 증가하지 않는 거가 문제예요. 지금 이제 들어오는 분들은 많은데 QOQ가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여행 관련주들이 좀 맥을 못 추고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문제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반응하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스맥스나 콜마 같이 ODM 업체들이 반응한다라는 것은 중국 로컬 제품에 있어서 판매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화장품 쪽으로만 좀 압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국 부양책이 나타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돈이 풀려서 이제 소비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나마 지금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쪽들이 아니겠나.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이제 여행을 가는 것들인데 중국 내에서도 또 이제 우리도 하나 이제 트렌드처럼 제주도 옛날에 한 달 살기 열풍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은 중국 내에 있는 명소들을 봐야 된다라는 또 그런 열풍들이 지금 불고 있대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때 중국 보셨죠? 중요한 이제 명승지에는 3m 가는데 10분씩 걸렸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을 것처럼 지금 이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오기는 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면 일단 좀 압축해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결국은 실적 당장 3분기에 무언가 가시화되는 쪽으로 압축을 해도 된다 이렇게? 3분기는 이미 지났지만 이제 지금 당장 그래도 이 돈을 풀면서 쓸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서로 아이디어 싸움인 거죠. 우리가 이제 과연 어디에 쓰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여행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속에서 과연 그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우리가 과연 그 수혜를 받는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본다라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가 가장 대장으로 나설 수 있죠. 국내 제품을 사던 중국 제품을 사던 심지어 이들이 일본 제품을 사던 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에 대한 정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AS와 함께 저희 새로운 종목 받아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께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저희 AS 겸해서 한꺼번에 질문 드릴게요. 네. AS는 파이낸텍 오늘 강합니다. 10% 전후의 강세, 불을 뿜어내는 자리라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플러스 어떻게 새롭게 종목 잡아볼까 포인트 짚어주세요. 일단 뭐 파이nem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힌지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힌지 종목하면 KH 바테카 같은 기업도 있는데 왜 이제 파이nem텍이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이 2차 전지 부품을 좀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올 상반기에 배터리셀 이 기업 이름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힌지 자체의 캐시카우 역할을 좀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부품 모멘텀까지 붙어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은 성과,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대로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없으신 분들은 지금 위치도 다소 이제 공격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구간대라서 지금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또 제가 이제 새롭게 보는 쪽은 이 제약바이오 쪽, 이 항암 쪽
그러니까 레고캠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ADC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향체 약물 접합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또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학회가 이제 앞두고 있죠. 또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련 섹터의 또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의 기준에 이제 부합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술력인데 마일스톤이라 그래서 완전하게 임상이 진행되기 전에 선계약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레고캠 바이오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두 가지 모두 충족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최근에 박스 하단이 3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5만 5천 원까지 한번 강한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픽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